민두식은 저택의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그의 마음속에 25년 전의 그날을 소환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녹음 테이프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빛났다. 민두식은 손가락으로 테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하죠.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장의 자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민두식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25년 전 문철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한 대가로 돌아온다. 비소리가 점점 커지며 그의 호흡이 가빠졌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설이었다. 그녀는 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가슴 깊숙이 쌓인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다. 미소의 빈자리가 여전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백설이는 문턱을 넘으며 숨을 골랐다. 오늘 이곳에 오는 길 비바람 속에서 미소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고였다. 왜 내 딸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저택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발바닥을 스쳤고 공기 중에 스며든 오래된 가구 냄새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다. 백설이는 민두식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대면이 복수의 끝자락이 될 터였다. 백설이는 민두식 앞에 서서 테이프를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문철호의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두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손을 떨었다. 기억상실은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조필두에게 지시한 교통사고 위장살인의 세부를 털어놓았다. 회상 속에서 문철호의 몸이 차에 깔리는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다. 비가 내리던 밤 도로 위에서 문철호가 비틀거리며 서 있다. 헤드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비추고 브레이크 소리가 메아리친다. 차가 돌진하는 순간 뼈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민두식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백설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손이 주먹 쥐어졌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나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미소는 세리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소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아파요. 그 작은 목소리가 백설이의 귀에 맴돌았다. 미소의 팔을 감싸던 순간 부서진 갈비뼈가 느껴지는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경찰 신고 후 재벌의 돈이 언론을 사들이며 악플이 쏟아졌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미소는 욕실에서 손목을 그었다.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장면이 백설이의 눈앞에 펼쳐졌다. 욕실 타일의 차가운 감촉,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냄새, 그리고 미소의 차가워진 몸을 안아올리는 무게. 유서에 적힌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왜 그때 더 세게 안아주지 않았을까? 백설이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세상은 검은 안개로 뒤덮였다. 매일 밤 미소의 빈 방을 보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게 느껴졌다. 이제 그 불꽃이 민두식을 태울 차례였다. 민두식은 백설이를 보며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서 떨렸다. 태경은 문철호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복수가 옳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잃어버린 세월을 되새겼다. 태경의 어린 시절 문철호와 닮은 그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야 아들을 돌려줄 수 있겠어요. 민두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창문을 손으로 짚었다. 유리창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이마에 전해졌다. 백설이는 그 결과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경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다. 그 아이가 내 복수의 일부가 될 줄이야. 민두식은 경찰을 불렀다. 집사에게 전화로 그녀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문 앞에서 주저하다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요? 경채의 목소리에 공포와 절망이 스며들었다.
40년의 가짜 딸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 경채는 문을 닫으며 다리를 떨었다. 복도에서 느껴지던 저택의 무게가 이제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다. 민두식은 차갑게 대답했다. 미소 사건을 지시한 죄로 포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바로잡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경채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왜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세리의 폭행을 지시한 그날, 돈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한 선택이 후회로 되돌아왔다. 선재와의 추억이 스치며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선재의 따뜻한 손길, 그와의 속삭임이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채의 울음소리가 비소리와 섞여 서재를 채웠다. 민두식은 백설이에게 제안했다. 일주일 후 이사회에서 지분 30%를 양도하겠습니다. 민강유통의 회장직을 가져요.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다. 종이 더미가 그의 손 아래서 바스락거렸다. 태경에게는 무덤 방문을 약속했다. 토요일에 아버지 무덤으로 가자.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끝이 보이지만 가슴속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겠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쉬어요. 그 목소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는 듯 했다. 백설이와 태경은 미소의 무덤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오후 묘지의 공기가 차갑게 스쳤다. 묘지 입구의 철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비석 앞에서 태경이 속삭였다. 아버지도 잃었어요. 그의 손이 백설이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가슴을 녹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람을 느꼈다. 미소의 사진이 비석에 새겨진 미소가 태경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이어준 걸까요? 백설이는 속으로 물었다. 묘지의 풀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태경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쓸었다. 그 순간 복수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경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발악 어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경채는 저택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다. 눈물이 마른 뺨에 바람이 스쳤다. 주총 D-5가 다가오며 민강유통의 운명이 요동쳤다. 백설이는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자유가 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나요? 서재의 비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다. 민두식은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싹이 트는 듯 했다. 백설이는 미소의 무덤을 떠나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리는 가운데 태경의 손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이 온기가 복수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 백설이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경채의 그 발악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주총 D-5 이제 5날 남았다. 민강유통의 회의실로 향하는 길,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비처럼 쏟아졌다. 미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복수의 무기가 되어 있었다. 민두식은 저택의 침실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비가 그친 밤하늘이 창문을 통해 보였다. 그의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다. 경채를 버린 그 순간 그녀의 울음소리가 뼈를 파고들었다. 왜 그 아이를 진짜 딸로 삼지 않았을까? 민두식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후회했다. 40년 전 가짜 출생 비밀이 시작된 그날부터 모든 게 엇나갔다. 문철호의 피가 태경에게 흘러간 진실이 이제야 드러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유언장 최종본이 손에 잡혔다. 이 종이가 민강유통의 운명을 바꿀 터였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인가요? 민두식은 창가로 다가가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잃어버린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본사 이사회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백설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모든 시선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복수의 마지막 무대가 시작되었죠. 이사회 멤버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태경이 그녀 옆에 섰다. 그의 손이 살짝 그녀의 팔을 스쳤다. 걱정 마세요. 태경의 속삭임이 백설이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문철호의 아들로서 이제 회사의 비밀을 품은 채 서 있었다. 회상 속에서 어린 태경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울던 장면이 스쳤다. 그때의 외로움이 지금의 결의로 변했다. 경채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배신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경채는 속으로 다짐했다. 선재의 자백 소식이 들려온 그날 그녀는 홀로 울었지만 이제는 반격의 때였다. 선재는 경찰서 앞에서 머뭇거렸다. 자수할까 아니면 도망칠까? 그의 마음이 갈팡질팡했다. 경채와의 사랑이 죄책감으로 뒤엉켜 발이 땅에 붙은 듯 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민두식이 입을 열었다. 지분 30% 양도합니다. 백설이에게 회장직을 넘깁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멤버들의 눈이 커졌다. 민두식은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다. 문철호 살인 사건, 미소의 죽음,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회사를 정화할 거죠.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책상을 짚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미소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자리가 딸의 복수를 완성하는 장소였다. 태경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회장이 되면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백설이에 대한 감정이 피어났다. 문철호의 피를 이어받은 그는 이제 그녀의 곁에서 지킬 준비가 되었다. 갑자기 경채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그녀의 외침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다. 경채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4년 전 미소 사건에 숨겨진 영상이에요. 이걸 보면 백설이의 복수가 조작된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선재에게서 받은 그 영상은 미소의 자살 직전 세리와의 대화였다. 미소가 스스로를 탓하던 장면이 재생되었다. 백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그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미소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다. 엄마, 제 탓이에요. 왕따가 아니라 제가 약했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삼켰다. 왜 이제야 이걸...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복수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믿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기가 그녀를 붙잡았다. 민두식은 경채를 노려보았다. 그 영상은 조작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발악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채를 향해 다가갔다. 경채는 뒷걸음쳤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의 가짜 삶이 이제 진짜 고통으로 돌아왔다. 선재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경찰서 문 앞에서 망설이다 받았다. 경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와줘요. 하지만 선재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제 자수할 때입니다. 선재는 전화를 끊고 경찰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자유의 문이 열리는 듯 했다. 회의실 밖으로 백설이와 태경이 나왔다. 복도의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백설이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미소의 진심이 왜 이제야 드러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경은 그녀를 안았다. 당신의 복수는 미소를 위한 거였어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다. 백설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주총 D-4, 이제 4날 남았다. 민강유통의 문이 열리며 세리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세리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어머니 경채의 복수를 꿈꿨다. 엄마, 나도 싸울게요.
세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백설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며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다.